코리안 좀비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름 그대로 좀비처럼 맞고 또 맞아도 끊임없이 걸어 들어가는 진흙탕 싸움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 격투기 팬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레오나드 가르시아와의 미친 혈전은 아무나 좀비라는 닉네임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좀비는 닉네임과 어울리는 파괴적인 스타일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우 공격적이고 2대 3대 맞아도 한 대 때리면 만족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매우 계산적인 카운터 펀처입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신기하게 매번 패배를 맛볼 때마다 카운터 펀처의 자질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좀비 대 가르시아를 보시면 좀비는 가드를 내리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가드를 내리는 선수들은 눈이 좋고 머리 움직임이 뛰어난 깔끔한 카운터 펀처들입니다. 아데사냐나 스티븐 톰슨, 쇼노말리를 보시면 다 가드를 내려서 움직임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완전 반대 스타일로는 가드를 바짝 올리고 걸어 들어가면서 맷집과 파워로 승부를 보는 과거의 저스틴 게이츠, 파울로 코스타가 있습니다. 예전의 좀비는 이 두 스타일의 단점만 가지고 와서 둘을 합쳤습니다. 눈과 머리 움직임이 좋은 선수가 아닌데도 가드를 내리고 싸웠고 또 인파이팅을 하는 선수가 아닌데도 가드 없이 무작정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지 루프에게 헤드킥 KO를 당하고 나서부터 지금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걸어 들어가지 않고 페인트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이끌어내고 또 지금까지 잘 활용하는 어퍼컷과 레프트 훅으로 깔끔한 카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버뮤데즈를 잡고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 야이르 로드리게즈에게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비의 카운터 펀처로서의 자질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비는 이제 두 발의 간격을 넓게 두어 앞발에서 뒷발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상체 움직임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뒤로 젖히는 스웨이나 풀 카운터가 가능해졌고 얼굴을 내밀면서 미끼를 던져 속아서 달려드는 상대를 레프트 훅으로 카운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좋긴 한데 언제부턴가 모든 카운터 펀처가 만나는 문제를 정찬성 선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공격 자체를 먼저 안 해주면 어떡하냐 라는 문제입니다. 아데사냐 대 로메로, 앤더슨 실바의 수많은 경기들, 상대가 계속 페인트만 던지고 진짜 공격을 안 던져주면 카운터를 못하는 건 물론이고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뭘 할지 알면 기다리다가 그 공격이 나오면 카운터하면 되는데 보리만 계속 던지고 쌀을 안 던지면 언제 뭐가 나올지 뭘 어떻게 카운터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오르테가가 이 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했는데 정말 많은 속임수를 던져 좀비를 헷갈리게 하고 카운터 펀칭 자체를 상쇄했습니다. 걱정되는 사실은 볼카노프스키는 오르테가보다 몇 단계는 뛰어난 속임수의 마스터입니다. 긴 선수가 아니다 보니 그냥 들어가면 카운터에 걸리기 때문에 앞발 레그킥으로 거리를 좁혀서 펀치를 셋업하고 페인트를 쉬지 않고 계속 던지기 때문에 언제 진짜 공격이 올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비가 이기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전략이 몇 개 있는데 우선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볼카의 시그니처 동작들을 분석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습관들로부터 약점이 나오기 때문에 좀비가 노릴 수 있는 볼카의 타격 패턴을 분석했다면 이번에는 코리안 좀비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카처럼 움직임이 많은 선수 상대로는 킥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먹은 크기가 되게 작고 사정 범위가 좁습니다. 상대 턱이 옆으로 5cm만 이동해도 빗나가는 게 펀치인데 반면에 킥은 마치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상대가 머리를 움직여도 맞출 확률이 큽니다. 또 헤드킥 몇 번 던져서 상대가 헤드킥을 신경 쓰게 하면 가드로 막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머리 움직임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함부로 머리 좌우로 움직였다가 헤드킥 오는 방향으로 머리 숙여서 하나 먹으면 바로 기절하기 때문에 헤드킥을 의식하는 선수들은 머리 움직임 빈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꼭 헤드킥뿐만 아니라 바디킥처럼 옆으로 돌아오는 라운드킥을 많이 던져주면 움직임 중에서도 좌우 움직임이 많이 줄어듭니다. 누가 야구 방망이로 저를 오른쪽으로 때리고 왼쪽으로 때리면 양옆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맥그리거가 라운드킥, 스피닝킥을 좌우로 계속 차서 상대의 좌우 움직임을 죽이고 가만히 서서 레프트 스트레이트에 맞게 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천재적으로 좋은 볼카의 좌우 움직임 자체를 줄이면 앞, 뒤 단순한 직선형 움직임 위주로 싸우는 더 단순하고 때리기 쉬운 목표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좀비가 킥을 많이 활용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번에 많이 들고 나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킥의 중요성이지만 격투기의 약간 다른 양상을 보겠습니다. 좀비는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앞다리가 위험합니다. 체중을 앞에 싣고 얼굴을 미끼로 던지기 때문에 앞다리가 항상 레그킥에 노출되어 있고 또 복싱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앞다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볼카의 시그니처 인사이드 레그킥을 경기 내내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레그킥을 방어하는 수단 중 하나가 본인도 킥을 많이 차는 것입니다. 그냥 펀치를 던지는 것과 킥을 차고 나서 팔로우업으로 펀치를 던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잽을 던지면 앞다리가 나와 있어서 레그킥을 카운터로 맞을 수 있는데 만약 오블리킥을 던지면서 거리를 좁히고 그 다음에 잽을 던지면
이유는 거리를 좁힐 때 다리가 떠있고 킥을 차는 과정에서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의 레그킥 카운터에 덜 위험합니다. 아니면 그냥 다리를 들고 폴짝 뛰면서 들어가 복싱 싸움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과거 영상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볼카는 어퍼컷에 취약합니다. 앞손 훅을 던지면서 거리를 좁힐 때 머리를 숙이고 한쪽 손으로 얼굴 옆을 방어하지만 밑은 열려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좀비의 가장 좋은 두 무기는 레프트 훅과 라이트 어퍼컷입니다. 어퍼컷을 가끔 선제 공격으로 매우 길게 던질 때도 있지만 카운터로도 정말 잘 사용합니다. 물론 볼카의 진짜 공격 타이밍을 잡기 어렵겠지만 만약 리드 훅으로 달려드는 볼카를 완벽한 어퍼컷으로 잡는다면 첫 대한민국 UFC 챔피언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싸움인 건 여전히 확실합니다. 볼카의 스타일 자체가 좀비 같은 선수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볼카는 맷집이 좋은 선수가 아니고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을 때 좀비가 다양한 킥으로 볼카의 좌우 움직임을 상쇄하고 앞 뒤로만 움직여서 공격이 더 단순해지는 볼카를 어퍼컷으로 잡는 그림이 코리안 좀비의 팬인 제 머릿속에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려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저는 경기 자체가 매우 기대되고 팬 입장에서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코리안 좀비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